하면 되고. 어쨌든 자 보자. 일단 맨 앞쪽을 보시면 자 이제 이름은 통합수학이라고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냥 고1 수학이라고 보여. 통합수학 상이 될 것인데 뭐 그냥 고1학년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옛날부터 이름은 계속 바뀌었어. 옛날에는 고등수학 상, 그 다음에 수원, 그 다음 니네 와서 다시 통합수학 상 바뀌었어. 그리고 더 헷갈리게 실이 니네는 수원이 다른 게 또 있어. 괜히 헷갈리게 그냥 1학년 수학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맨 앞에 보시면 절대값이 있지, 그치? 맞지? 이 절대값은 첫 번째 보면 절대값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고. 수원 교재 보면 절대값이라는 단원을 따로 다루진 않아. 그냥 당연히 중간중간 자꾸 삑삑삑 삐져 나와가지고 막 거시거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의외로가 아니야.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절대값 공포증이 있는 건지 절대값만 나오면 문제를 못 풀려고 그래. 한 가지 물어볼까? 절대값이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값 그러면 애들이 부호 띄면 돼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값 정의는 거기 나와 있다시피 그 수직선상에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야. 원점과의 거리라고 하면 당연히 양수값을 말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씩 정말 기본적으로 기초를 다 잡아 나갈 거야, 이 수원이라는 걸.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마이너스 5도 실은 이렇게 돼서 5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5라는 좌표는 수직선상에 뭐 요쯤 있다 칩시다. 그럼 이거는 말로 하면 원점 마이너스 5라는 좌표랑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기호가 되고, 거리니까 당연히 이 길이만 보면 되니까 5가 되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됐지?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나중에 이제 그 옆에도, 나중에도 아니지, 그 옆에 이제 부등식 같은 거 할 때도 어느 정도는 조금 빠르게 머릿속에 좀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야. 부등식은 이제 뒤에 있겠구나. 참. 됐죠? 그래서 절대값의 정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쫙 집어 주시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뭐야 이거? x는 뿔마 3이라고 하죠.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 이것도 이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저건 뜻이 뭐냐면, 한글로 읽으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3인 점 어디냐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원점이 이렇게 있었으면 딱 3만큼, 간격이 3만큼이면 당연히 양 사이드에 두 개가 있을 것이고, 그걸 좌표로 쓰면 3과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 생각을 해서 두 개가 나와야지. 되셨나? 됐지? 해서 보면 절대값, 이건 절대값 정의가 되는 거고, 정의도 반드시 아셔야 돼. 그 다음 항상 수학에서 뭔가를 배우면 성질을 배우지. 성질도 좀 합시다. 애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옆에 오른쪽에 괄호 2번에 절대값의 성질에 동그라미 1번이 진짜 제일 중요하고 정말 기본, 절대값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될 것이야. 예를 들면 자, 이거를 만약에 절대값을 뺏기고 싶다 칩시다. 그냥 A라고 하면 안 되지. 얘 부호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끔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나 진짜 예시 좀 들어볼게. 야 몇이야? 5야. 맞지? 그지? 얘도 5야. 그지? 맞지? 즉 절대값을 날리고 싶을 때는 당연히 두 개로 나눠요. 안에 들어간 요 내용물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냥 나오면 되는 게 맞지. 얘처럼. 맞지? 근데 만약에 내용물이 0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돼. 잘 보면 요거 지금 내용물이 마이너스잖아. 근데 얘가 지금 그대로 나왔어, 이렇게? 아니지. 부호가 바뀌었어.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를 마이너스를 하나 더 추가했다라고만 해석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됐지? 그 다음 지금 여기 보면 0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절대값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쓰냐? 물론 이렇게 써도 얘도 0이야. 근데 뭐하러 그래? 그냥 바로 0으로 쓰면 되지. 그래서 보통 0은, 그러니까 따지면 0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붙어도 돼. 안 되는 건 아니야. 뭐 마이너스 0? 0이니까. 근데 보통은 크거나 할 때 0을 많이 붙일 거야. 양쪽에다 붙여도 상관이 없는 경우라면 보통 말로 크거나 같다 할 때 여기에다 이제 보통 많이 붙일 거고, 그래서 이제 0은 이제 여기에 좀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됐지? 됐죠? 그래서 절대값 성질에 대해서 이거 기본. 지금 보면 졸라 쉽네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애들이 이걸 자꾸 까먹는 건지 적용을 못 시키는 건지 자꾸 망각을 하는데 이거 좀 제발 쫙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절대값은 진짜 그냥 심심하면 나와. 언제 어디서든지 확률에서도 나올 수 있고 미적분할 때도 나올 수 있고 아마 많이 봤을 거야. 됐죠? 그 다음 나머지 성질들은 그냥 상식 사원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좀 넘어가 보자. 야, 당연히 절대값은 0보다 커. 그 다음, 그리고 0일 수도 있어. 0까지는 돼, 그지? 그 다음, 이건 뭐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당연히 똑같지 뭐, 그지? 그 다음, 요 4번 또, 자, 절대값을 제곱시키면 뺏겨지지. 맞지? 얘를 제곱시키면 25야. 근데 이것은 그냥 5의 제곱과도 같고. 맞아? 즉,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 있을 때 제곱을 시키게 되면 그냥 플러스 절대값 제곱시키면 똑같고 절대값은 없는 셈 쳐도 돼. 이걸 누가 이거 25에다 절대값을 쳐. 그지? 근데 이 4번을 간혹 이런 애들도 있다니까? 이 4번 별표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할라. 이 4번이 메인인 줄 아는 애들도 있습니다. 혹시 본인은 안 그랬나 좀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 풀 때 절대값이 나와. 왜 절대값 뺏겨야 된다. 그래서 절대값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제곱해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 물론 틀린 건 아닌데 제곱하게 되면 힘들지. 예를 들면 약간만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 이런 1차 그러나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 있다 칩시다. 얘를 푸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보자마자 제곱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 내가 그게 좀 조심하시라고. 보자마자 절대값 죽여야지 하고 제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안 틀리는 건 아니야. 근데 제곱하게 되면 차수가 올라가잖아. 여기가 만약에 2차씩 들어가 있으면 제곱하면 4차씩 돼. 물론 4차 방정식을 못 푸는 건 아니지만 그지? 이 방법은 메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지 말아도 아니야. 쓰지 말아도 아닌데 상황에 맞게끔 잘 써야 되고 괜히 쓸데없이 차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메인은 얘다라는 걸 좀 기억합시다. 절대값 제거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얘다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얘가 메인이 아니야. 물론 틀린 성질은 아니지만 뭐 가끔 쓸 수도 있지만. 됐지? 그 다음 뭐 거기 또 나와 있는 거 뭐 이런 거 절대값 곱하기 따로 찢을 수 있는 거 됐나? 더하긴 찢으면 안 된다. 야, 이것도 혹시 막 가끔 계산 실수할라. 더하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봐. 얘네 부호가 다르면 못 들 건데. 왜 안 되는지는 좀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 B가 마이너스 3이라면 더하면 2인데 1해 버리면 8 되잖아. 근데 하지만 곱하기는 상관없지. 곱하기는 말 그대로 마이너스 15하고 마지막에 15가 되는 거고 얘는 뭐냐 5 곱하기 3 바로 하는 거고 그지?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가끔씩 통수 치려고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저기 마지막 5번에 그냥 가끔씩 이런 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식이 나올 때가 있거든. 이 2번과 연관돼 있어.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절대 안 나와. 근데 더해서 0이 되려면 예를 들면 3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양수 하나와 그놈이랑 절대값 똑같은 음수 하나 더하면 0이라는 건 생각할 수 있지 그지? 하지만 이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지. 왜냐면 음수가 못 나오니까. 근데 더해서 0이야.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 둘 다 0. 가끔 등장하는 거야. 이렇게 대놓고 등장하지는 않고 일부러 막 최대한 안 보이게 여기에다가 식을 막 여기 식에 이래놓고 이렇게 놓으면 깜빡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뭐지 싶을 수 있는데 둘 다 0이라는 힌트를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인지는 좀 해두시고요. 됐지? 좋아. 해서 이 정도 절대값의 성질 좀 잠깐 봤고 그 밑에 보면 자주 쓰이는 스킬. 그래. 저거를
뭐 외우는 애들도 있고, 근데 맞아, 뭐 외워도 돼. 외우는 거 맞고, 외워두면 편하고. 왜냐하면 절대값의 가장 기본 성질을 방금 내가 얘기했다시피 나눠라 라고 했지만, 즉 앞으로 수학을 하면 있어서 절대값 나오는데 이거 갖다가 풀잖아? 안 풀리는 거 없어. 다 풀어. 다 풀 수 있어. 다만 단점은 좀 귀찮아질 수 있어. 일단 상황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두 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지? 하지만 이게 기본이긴 해. 근데 이제 단점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위해서 3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면 참 좋지. 거기 나와 있겠지만 여기 뭔가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서 A다 라고 치면 아마 이건 내가 아까 처음에도 했지만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뿔마 A구나. 근데 이왕이면 머릿속에 이것도 좀 같이. 즉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A인 별을 찾아라 잖아. 그지? A는 지금 양수라고 지금 가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점 이렇게 있으면 떨어진 거리가 A인 좌표는 당연히 A가 있지만 반대편에도 A인 곳은 음수 쪽에 마이너스 A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얘가 그래서 따라서 뿔마 A다 되는 거야. 그지? 이것도 뭐 외우는 게 맞지만 이왕이면은 원인까지 그림으로 절대값의 정의로 요걸로 생각을 좀 잘 합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면 외우는 애들 있어. 절대값 쪽에 이제 이렇게 작다라고 돼 있으면 그냥 외워서 이렇게 탁. 물론 그것도 마치 결론을 외워야 되지. 그지?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말로 해봐. 이거 해석이 뭐야?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곳. 맞지?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정확하게 A인 건 여기인데 당연히 작다라는 건 가깝다. 가깝다니까 원점과 좀 더 가까우려면 그 간격 안쪽 여기에 있는 애들이 A보다 원점에 더 가까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안쪽이 나오는 거다라고 좀 이미지도 좀 같이 기억해주면 훨씬 더 좋겠지. 헷갈리지도 않을 거고 한 번만 읊조려보면 되잖아. 이거를 절대값의 정의대로 한 번만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면 되잖아.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A보다 큰 거, 먼 거. 원점보다 더 멀면 여기지 당연히. 그지? 그리고 반대편 쪽에 여기고. 그래서 얘도 빠르게 풀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또는 이렇게. 됐나요?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주면 참 좋겠지. 물론 이거 저는 안 외울랍니다 하면서 이제 요거를 나눠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얘가 0보다 작거나 경우 하면서 풀면 똑같이 나오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고 귀찮잖아.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런 거 외워야 될 건 좀 머릿속에 딱 완벽하게 외워주시면 시간 절약이 되겠지. 어쨌든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주면서 외울 때도 이왕이면 좀 저 절대값의 정의 여기다 그랬던 수직선도 좀 생각하면서 외워주고 풀어야지 그나마 시간 절약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절대값 쪽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그걸로 한번 문제를 좀 해봅시다. 특히 이 절대값 풀면서 그 연습장에 정리하는 연습도 좀 잘 할 필요가 있어. 문제 풀 때. 예를 들면 유제 1번 다음을 풀어라. 자, 일단 둘 다 해볼게. 원래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절대값 안에 들어간 놈 범위 나눠야지. 요거 맞지? x-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푸는 연습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연습장에 내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나눠서 풀고 있는지 딱 정리하는 연습은 아주 중요하니까 나중에 좀 더 미적분, 좀 고급스러운 수학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탁 나눠주시고. 됐지? 난 배운 대로 가.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없는 셈 날라가도 되는 게 맞고. 맞지? 그리고 이거 풀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범위 나눠서 풀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여기 마지막에 답 나왔잖아. 반드시 이거를 여기에 얘랑 확인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여기다 1에다가 깃발을 딱 1에다 딱 깃발을 꽂고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 화면 너네들 기준으로 이쪽인가? 맞지?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이쪽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것도 아주 중요해. 이거 나중에 깜빡하지 마. 여기서만 놀자라고 한 거야. 그지? 그리고 답이 나왔으면 여기에서 노는 놈인지 확인을 해야지. 반드시. 특히 나중에 이제 부등식 나올 때 꼭 겹치는 걸 꼭 해줘야 돼. 얘랑. 됐나?
확인 꼭 해줘. 들어가네. 5는 1보다 큰 거 맞지, 그지? 그럼 이제 됐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절대값 아니,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뺏긴다, 이러지. 딱. 됐지. 그래주고 이제 요거 풀면 되지. 4 따라서 x는 몇이냐? 마이너스 3.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얘는 이제 1에다 딱 꽂고 여기서만 놀자라고 하는 거야. 작은 데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i인지 확인은 해주셔야 돼. 만약에 아니면 그 새끼는 답 아닌 거야. 빼야 돼. 됐지? 이렇게 차근차근. 지금은 뭐 아직 간단한 거라 좀 짧지만 이렇게 나눠서 푸는, 수학에서 나눠서 푸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3개, 4개, 맥시멈 5개까지도 나눠서 푸는 경우도 있어. 됐죠? 됐죠?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고, 물론 이거는 이제 연습. 즉 여기 풀 때 이렇게 범위 나눠서 하는 연습도 웬만하면 같이 좀 합시다잉. 하지만 이제 얘는 실전에서는 빠르게 풀 수 있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4다라는 해석만 살짝 할 수 있다면 빠르게 얘가 뿔마 4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지? 같은 방법으로 얘는 실은 빠르게 하면 x-1이 4거나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지. 나중에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됐나? 됐지? 자, 유제 2번도 한번 해볼게. 유제 2번도. 유제 2번은 이제 반대로 해볼까? 먼저 빠르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정석으로 범위 나눠서 푸는 연습도 한번 해볼게. 얘는 자 빠르게 풀면 어떤 모양이? 부등식 x 플러스 2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자 해석해보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1보다 작은 거, 가까운 거. 그지? 그럼 마음속에서 수직선에 딱 생각해보면 1보다 가까우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된다 생각할 수 있고, 다만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있고. 됐나? 자, 이거 다들 푸는 방법 알지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알아? 양변에 2를 빼면 되지. 그치? 양변에 다 마이너스 2씩을 해주면 돼. 자, 여기서 마이너스 2 빼면 마이너스 3. 그럼 여기서 2가 날라가고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 맞지? 그지? 빠르게 하면 이렇게. 여기서도 잠깐 할 말이 있는데 3단 부등식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내 이름이 내가 그냥 갖다 붙인 건데 부등식 3개 따다닥 연결시켜 놓은 거, 얘 원래 정석은 이게 아니라는 거 다들 망각하지 말고 계세요. 원래 이 3단 부등식을 해결하는 기본 방법은 뭐야? 알아? 혹시? 맞아. 이거 제발 까먹지 마. 원래 3단 부등식은 요거 따로 하나 풀고 요렇게 따로 하나 풀어서 둘이 겹치는 거 하는 거야. 그지? 근데 가끔 쓰이는 편법이 요거고, 이거 편법 따지면 얘가 메인이야. 이것도. 즉 이렇게 돼 뭐 아까 요 식도 지금 x 플러스 2 뭐 이렇게 돼 있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만 바꿔놔도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뭐 별 이상한 짓, x를 죽여야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x를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특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야? 숫자, 양 사이드는 숫자의 가운데에 1차씩 들어온 때만 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인 거야. 그지? 여기가 하다못해 이렇게 제곱에 2차씩 들어가 있어도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3단 부등식 메인은 이거라는 거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됐죠? 그러니까 막 주객전도라고 하지. 주인과 손님이 바뀌면 안 돼. 메인과 뭐라 그러냐? 서브인가? 아무튼 메인과 서브가 바뀌면 안 돼. 됐죠?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얘는 그래 간단한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값 빠르게 풀어서 풀면 되고, 하지만 연습도 하셔야 되니까 한번 나눠서 해볼게. 자, 절대값 제거해야지. 얘가 양수인 경우, 즉 깔끔하게 바꾸면 마이너스 2보다 큰 경우 나눠주시면 되고, 그럼 아마 여기는 이거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는 절대값 그냥 제거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지? 하지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의사항, 꼭 부등식일 때 특히 조심해야 돼. 여기서 놀기로 했으니까 둘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되지. 확인할 때 어설프게 암산하지 말고, 이왕이면 아직 마스터하지 못했다면 수직선 좀 그리면서 합시다. 야, 우리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놀자, 여기서만 놀자라고 한 상태에서 이런 답이 나온 거니까. 맞지? 여기가 최종답. 됐지?
따라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이라고 딱 써주죠. 부등식에서 특히 이렇게 조심 잘 하시오. 자, 그럼 요것도 빠르게 해볼까? 자, 요거는 이제 절대값 내부가 마이너스인 경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풀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가면, 자, 그리고 요거 실수하지 마. 얘 이항할 때, 바뀌어, 안 바뀌어,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부등호 바뀌는 건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만 바뀌는 거야. 이건 마이너스가 이제 양변에 플러스 2를 한 거잖아. 더하기로 넘어가는 건 안 바뀌어. 가끔 이것도 막 혼동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 때 이때 바뀌지. 됐지?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최종 답이 나왔으면 확인. 그리면서 확인 잘 합시다. 우리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서 놀자라고 한 거야. 그지? 근데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나왔으니까 그럼 허용 범위는 여기가 되네. 따라서 얘는 정답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고. 됐지? 그리고 이제 뭐 이 정도 작업 마지막에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2에서 연결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만약에 연결 안 될 때는 뭐 따로따로 두 개 쓰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되네. 그지? 파란색이 이런 범위가 나왔는데 빨간색이 그대로 여기서 색칠까지 딱 해가지고 바통 터치 받고 이렇게 딱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답은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네. 됐지? 됐지? 아, 당연히 얘는 아까 처음 푼 걸로 빠르게 푸는 거야. 하지만 연습용. 됐어? 정리를 잘하고 풀어야 된다고. 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자비로운 경우야. 빨리 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안 통할 때는 어차피 나눠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지금 할 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지요. 됐지요? 그러면 유제 3번 한번 봅시다. 유제 3번 바로 답 나와야 되는데 안 까먹었으면 유제 3번은 바로 답 나오니? 좀 뭘까? 응? 뭐야 이거 x는 몇이고 y는 몇인가 구하라는데 뭐야? x 몇? 양수 음수? 범위는 x 몇? y는 몇? x가 마이너스 4. 그렇지. y가? 그렇지. 이런 거 아까 그거지. 이게 이제 나중에 좀 깜빡하면 안 보일 수 있어. 지금 절대값과 절대값 더해서 0이잖아. 그지? 아까 그 개념 아니야.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다. 됐나? 그냥 이렇게 미적분 문제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한 줄 딱 낄 수도 있다고. 그지?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쑥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좀 모양을 좀 눈에 잘 익혀 두시고요. 이거랑 비슷한 것도 있어. 이렇게도 하기도 해. 나중에 나와. 절대값 말고 이렇게 해놨을 때도 비슷하니까 알고 계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제곱시키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0이라는 거니까 이것도 가끔 등장하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됐지? 됐고 유제 4번은 자 마이너스 x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옆에 보니까 절대값 씌워져 있네. 절대값 성질 그냥 살짝 연습한다 생각하면 되겠네. 범위 나눈다기보단 이 범위를 먼저 확인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 되잖아. 그지? 양수야 음수야? 이 범위에서 양수지.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x 더하기 1의 범위를 알면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부등식 3단 부등식에 편법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양변에 더하기 1 해보시면 뭐 0보다 큰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나오면 되고 마찬가지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야.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나올 때 마이너스 부를 한번 바꾸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됐나? 이런 식으로 절대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유자재로 좀 가지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유제 5번 저거는 이제 중학생 기초에서도 했었지만 뭘 말하고 있는지 아나? A와 B의 부호를 알려준 거잖아. 그지? 요거 보면 생각나는 거? 곱해서 마이너스라고. 부호가 다르다.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앞에 A가 더 크대. 이거네 그럼.
그렇지? 양수가 더 크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밑에 부호 조사해서 절대값 잘 제거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죠? 됐죠? 얘는 그냥 나올 건데 얘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거는 음수 빼기 양수야. 이건 부호가 뭘까? 마이너스. 그렇지. 예를 들면 음수 빼기 양수 이거잖아 지금.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따라서 얘는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 있네? 아니 그럼 플러스가 되겠지. 뭐 어쨌든 부호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2a-b는 이건 쉽지. 양수 마이너스 음수면 양수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그대로 나오시면 되고. 됐나? 됐죠?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문제 상에는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나올 때 부호가 다시 바뀌면 되니까. 됐죠? 됐고. 그럼 이제 6번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2차 방정식의 절대값 붙어 있어. 실은 이거 이제 뒤에서 제대로 한번 더 나올 건데 지금 미리 또 맛을 보자고. 왜냐면 절대값 뺏기는 기본만 알면은 다 돼.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5의 절대값 x 마이너스 6을 풀으래. 어떻게 풀면 되냐? 그러니까 이거 풀 때 무슨 머릿속에 제곱만 있어서 이렇게 바꾸더니 양변을 제곱시켜서 절대값 이런 애들이 진짜 있습니다. 맞지? 틀리진 않아 수학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풀면 4차식이 되고 풀기가 복잡해지고 뭐라고 해? 지금 현재 고등 여기 수원 개념에서는 좀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지만 막 가짜 근도 있고 막 그래. 안 좋다고. 했나? 절대값 제거하는 게 제곱이 메인이 아니야. 그건 이제 어쩌다 쓰는 게 어쩌다 쓴다고. 그렇지? 그럼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해줘? 기본대로 가. 절대값이 있네. 뺏겨야 되네. 절대값 안에 들어간 놈의 범위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차근차근 푸시란 얘기야. 상황 나눠서. 그지? 뭐 한번 빠르게 해볼까? 얘는 그럼 그냥 나올 거고. 맞지? 자, 인수분해도 딱딱딱 되네.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6이 됐는데. 자, 확인할 거 뭐야? 양수죠. 요거인지. 그지? 양수서 놀기로 했으니까 이 새끼 버리시면 되겠네. 6만 되네. 그렇지? 뭐 이렇게 풀면 되니. 자, 그럼 요것도 빠르게 보자. 그럼 얘는 이제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아니라 플러스 5x 이렇게 되겠지. 됐나? 인수분해는 얘도 돼. 플러스 6 마이너스. 따라서 자, 빠르게 쓰면 x값이 1 또는 마이너스 6인데 얘는 둘 중에 뭐가 답? 이거만 답. 그지? 왜냐면 여기 음수에서 놀기로 했으니까. 딱딱. 답은 6과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개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현재 네가 중학생 기초에서 배웠던 뭐 그래프 그리는 거나 방정식 푸는 거나 부등식 푸는 거나 그 모든 거에 절대값이 언제나 등장할 수가 있는데 절대값의 기본만 알고 있으면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됐나? 이제 7번도 봐봐. 다음 그래프를 물론 절대값 붙은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4가지 방법이 또 있어. 뒤에서 할 거야. 근데 그거 몰라도 그릴 수 있고 그 4가지 유형 외의 유형은 어차피 이렇게 그려야 돼. 기본대로. 됐나? 지금 저거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겠어? 응? 한 번 더 그려볼게. 대신 당연히 이걸 그림에 있어서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서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나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당연히 머리에 있어야지. 그대로. 그래프 그리는 거 뭐 벌써 까먹진 않았지? 그치? 자, 얘를 그리래. 자, 그럼 해봅시다. 일단 그리고 자시고 절대값 있으니까 나눠야지. 절대값 안에 있는 놈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야지. 됐지? 그대로 가. 그럼 여기서는 절대값 그냥 뺏기면 되니까 이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절대값에 마이너스 달면 되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됐냐? 그리고 그려. 범위가 나뉘어진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에 대한 공포심 좀 버립시다. 간단하잖아. 그냥 얘를 그려. 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y축 위에 여기 마이너스 1 지나가고 기울기가 1 혹은 x절편이 1. 직선 그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지. 그지? 절편으로 구해보자. 절편 구하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x절편 1이네. 맞냐? 네. 그거 그려 마음속으로. 아니면 연필 샤프로 살살 그려. 살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만 놀기로 했으니까 여기만 남기면 되잖아. 아까 1, 여기가 x가 1인데 1보다 크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여기 오른쪽만 남기면 되지. 안 그래? 똑같잖아. 아까 풀던 거래. 지금 y좌편 이 새끼도 필요 없네. 이제 꺼져 다. 나중에 이제 마음속으로 빠르게 그리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 다음 얘는 같은 평면에 같이 그려야 돼. 그럼 따로 그리는 애들이 있는데 원래 한 몸이었어. 됐지? 같이 그려야 돼. 야, 얘는 먼저 또 얘 그려 먼저. y절편이 플러스 1이네. 얘 x절편 y에 0 집어넣으면 x가 또 1이면 여기 지나가겠네. 아, 만나네. 그러네. 난 이제 직선 생각해. 근데 얘는 반대로 1보다 여기가 지금 x가 1인 라인인데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왼쪽만 남기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V자 배기 같은 그래프가 탁 나오는 거지. 됐나? 못 그릴 게 전혀 없어. 나중에 이렇게 그래프를 범위 나뉘어서 그리는 건 많이 할 건데 3개로 나뉘어져 있어도 다 그릴 수 있다고. 3개든 4개든. 그리고 맥시멈 5개까지 나누는 거 그리는 건 나중에 할 거야. 어쨌든 자, 좋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아무 문제 없고요. 그럼 이 짓거리를 한번 2차 함수에서 해볼게. 2차 함수에서 한번 해볼게. 보면 얘도 이제 2차 함수에 절대값 붙어 있는데 이걸 그리래. 그럴 수 있어. 당연히. 기본대로 하면 되지. 나눕시다. 맞지? 그 다음 쓰자. 그럼 여기서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서는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그리고 이 함수도 그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서 그리는 방법.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는 그냥 그려라기 때문에 뭐 최대값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도 아니고 그려라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거나 써도 돼. 편한 거 합시다. 이거 인수분해 되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로 하자. 인수분해 되면 편하잖아. 물론 완전 제곱식으로 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됐지? 인수분해로 합시다. 그리자. 그리자. 자,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4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한 요쯤 4. 그리고 2차 함수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살짝 그려주시고. 됐지? 어디만 남기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즉 0이면 y축 여기지, 그지? 자르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 2차 함수 지금 살짝 그렸지만 이 2차 함수에 정확히 알고 있는 점은 이거 2개만이야. 항상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자르게 되면 잘린 단면은 매너로 조사를 꼭 해줍시다. 지금 여기서 잘릴 거 아니야? 뚝! 여기서 잘릴 거 아니야? 대체 여기가 몇인지 정도 단면 조사는 합시다. 0이면 몇이냐? 마이너스 4네?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4에서 툭 잘려서 0보다 큰 오른쪽 부분만 이렇게 남겠구나.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지. 됐어? 인지우. 마이너스를 필요 없고 꺼주시고. 됐지? 그 다음 이 앞으로.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 아예 되면 뭐 고맙지. 되면은 쉽고 안 되면 완전 제곱식 그리시면 되고. 그려. 얘는 이제 마이너스 4. 여기다 쳐. 그 다음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네. 맞지? 근데 이제 얘는 0보다 작은 쪽이니까 0의 왼쪽 부분이야. 그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또 y축이 칼이 되어 자를 거니까 단면 조사해 줍시다. 0 집어넣으면. 이것도 마이너스 4네? 이런 거 조사해 줘야, 아, 그럼 얘 여기서 만나는구나 할 수도 있는 거지. 실은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왼쪽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W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됐나? 됐지? 절대값이 어디에 붙어 있든지 간에 절대값 뺏겨먹는 이 기본만 딱 기억해 주시면, 전혀 두려울 게 없으니까 연습 잘 해주시고요. 됐나? 따라서 자 뒤로 넘겨보시면 4쪽 그래 기출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투에서 명제 배워놓고 뭐 그 다음에 뭐 미분 리미트 다 배워놓고 절대값 때문에 막히는 애들 참 많아. 저 16번 16년도 6월에 봤던 모의고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기출문제 P 보이냐? P 보여? 이거? 당연히 지금은 배운 직후니 이게 어떤 영역을 말하는지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이거 지금 시험 그 100분 안에 풀고 있는데 이거를 정석으로도 해봐야지 하면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시고, 이거는 이제 지금 공부할 때 내가 연습하라고 한 거고, 당연히 얘는 실전에서 바로 나와야지. 맞지? 그치, 당연한 거. 지금은 당연한 건데 나중에도 제발 그렇게 당연하게 되게를 까먹지 않게. 그 다음 옆에 20번 옆에 기출명령 문제를 보면 fx, gx라는 함수가 위에 나와 있을 거야. 보면 범위의 절대값이 있거든. 물론 저거 이제 나중에 그려라 그러면 그릴 수도 있을 테고,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그릴 수 있는데, 하나만 해볼게. 지금 기출변형 문제는 절대값만 풀어야 지금은 배운 직후니까 밑에 기출변형 2번에 괄호 1번과 괄호 2번 아마 바로 풀 수 있을 거야. 맞지? 한번 연습만 해보자. gx는 안 그려. 얘만 한번 그려볼게. 얘만. 실은 지금 배운 개념만 가지고도 다 그릴 수 있어. 다 그릴 수 있어. fx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먼저 당연 절대값부터 처리하자. 이것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1보다 가까운 거를 원하는 거니까 마음속에서 수직선 빠르게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맞지?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럼 원점에서 거리가 1보다 먼 거 하면서 이게 이제 기출변형 문제고. 됐지? 우리는 이거 그래프도 좀 그려보자. 범위 나눠서 그리는 거에 대한 공포심 좀 버립시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뭐야? 마이너스 1. 저게 그래프예요? 이러면 안 되지. 저거 뭐야? y는 마이너스 1. fx가 y잖아. y는 마이너스 1. 상수함수 그래프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 그지? y는 마이너스 1 이건데. 응? 이 그래프인데 어디만 자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곳, 1보다 큰 곳,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마이너스 1이라 쳐. 이리라 쳐. 여기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인데 이제 이렇게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이왕이면 여기가 일자로 연결이 된다는 거 표시까지 해주면 네가 알아보기 더 좋고, 그지? 여기 마이너스 1 딱, 마이너스 1임 딱 써주시면 되고, 얘는 1. 당연히 요건 y는 1이라는 요 직선이 될 것이고, 그럼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그리고 등호 없나? 뭐 하나 빼먹었네? 요쪽에 등호가 있었구나. 요 위쪽에 거기에 절대값에 등호 있었어, 참. 그럼 이제 여기 구멍만 색칠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색칠. 그 다음 마이너스 1 여기 딱, 1. y는 1인 직선 중에 여기 딱 그려주시면 되죠. 됐나? 안 어렵잖아. 어렵나? 아니잖아. 언제든 절대값 튀어나왔을 때 해결하면 돼, 이렇게. 그냥 이제 뭐 리미트 배웠으면 리미트 배운 대로 푸시면 되지. 옆에 gx도 뭐 마음만 먹으면 그릴 수 있고요. 됐나?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일을 한 다음에 좀 절대값에 대한 공포 좀 버리고 가도록 합시다. 말 그대로 생기